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롱차트 간단하게 보고,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 그리고 기사, 금운동님이 올려주신 기사 두 가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Q&A에서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두 분이 해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는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마지막 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비트파이넥스 롱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늘어났던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때 이제 11월 달에 한번 떨궈주고 반등했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깊게 12월 15일까지 눌러줬던 이 구간, 이 노란색으로 제가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구간에서 비트파이넥스 이렇게 롱 물량이 매집이 쭉 됐습니다. 쭉 됐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는 추가적으로 매집은 안 되고 있어요. 보시면 추가적으로 매집도 안 되고 청산도 안 되고 그냥 이 포지션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이 친 롱물량 같은 경우는 청산이 되거나 뭐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진콜 당하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롱물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도 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이건 이제 개인들 물량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주봉 차트인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고 50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될 때 이렇게 50주 평선 위에서 안착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50주 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비트코인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장대 음봉이었던 거죠. 장대 음봉이었던 거고,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아래꼬리로 처리하고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고, 지금 이 초록색 50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고, 현재도 이렇게 50주선 위에 안착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잠시 뒤에 이제 볼 박빌브님이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그 ABC파 조정 마무리하고 상승 5파까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주봉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4시간 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594달러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앞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이 차트는 올해 4월달 4월 2일 그 전에, 그러니까 3월달부터 해서 4월 2일 장대 양봉 나오면서 돌파됐던 그 차트를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갖다 붙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갖다 붙였고, 이제 이 그 큰 일파에서 또 작은 일파가 있을 것이고, 큰 일파에 작은 일파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물론 뭐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모양이 이 위치의 모양이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그리고 올해 그 9월달 10월달 이때 위치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흐름이 올해 4월달 이후의 비트코인 차트 흐름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이와 같이 이제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 움직임이 동일하게 뭐 똑같이 진행되진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큰 일파의 작은 일파 형태는 13,900달러, 지난번 6월 고점이었던 13,900달러와 이 1300달러 이 사이까지 목표치를 두고 이제 상승해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 지금 저항 라인, 첫 번째 저항 라인은 돌파가 됐습니다. 이 7,400달러 저항 라인 돌파가 됐고, 그 다음 저항 라인 7,700달러 이때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저항 역할을 했고요. 이 7,700달러가
다음 저항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7,700달러는 지금 보시면 이 6월 달부터 내려오던 이 빨간색 추세선, 이 빨간색 추세선과도 거의 이제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700달러 넘으면서 이 빨간색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까지 이제 완전히 돌파가 되는지, 그리고 이 빨간색 추세선과 지난번 그때 시진핑 발언할 때 슈팅 나왔던 이 윗꼬리까지 포함된 이 노란색 추세선, 이 구간에서 이와 같이 그때 이제 4월 달에 한번 슈팅 나오고 중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쉬었습니다. 쉬었던 그 과정처럼 여기서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이렇게 쉬는 과정을 이제 거친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 노란색 추세선까지 완전히 돌파가 되면 그때는 6월 27일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조정을 거쳤던 그 C8를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큰 1파, 2파, 3파, 4파, 5파의 1파가 완전히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박빌브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반감기와 피보나치 비율과 관련해서 차트를 그려보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시계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차트는 완성되는 대로 공유할게요. 근데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비율을 보니까 2040년 반감기부터는 우측에 가격 인플레이션율이 0.1% 이하로 떨어져 가격 변동이 거의 없겠네요. 일정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역할은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이 비트코인 클락.com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이제 이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된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이제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는 무엇인가, 블록 반감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반감기 차트, 반감기 일정 등등, 이런 좀 반감기 관련돼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사이트 링크를 또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부님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 올려주신 내용을 그러면 이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와 채널, 그리고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 이렇게 제목을 써주셨고,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흐름은 이 노란색 형태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 노란색 형태는 지금 보시면 올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큰 그림, 이전 TV에서 올린 비트코인 3번의 상승 5파, 3번의 상승 5파는 이겁니다. 첫 번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상승 5파와 그 하락 3파 중간에 ABC, ABC, 그 다음에 ABC 이렇게 하락 3파를 수정을 했다. 3번의 상승 하락 주기 채널을 다른 각도로 설정을 했고요. 이 상승하는 각도를 살짝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각도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ABC 조정파를 2012년으로 봤을 때 채널 중반에 맞물리도록 그렸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A, B, C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나온 거고, 이 B파 그리고 이 C파를 이때 이제 보시면 2012년도 보시면 그러니까 A, B, C에서 이 B가 채널 중반이고요. 이 C가 A와 C가 채널 이렇게 바닥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게끔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주기설에 근거하여 2021년 12월 23만 불 예측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채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까지 5파가 2021년 그러니까 4년 주기설로 해서 2021년 연말에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채널의 상단부와 2021년 연말이 만나는 점이 23만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이 23만 불 뭐였죠? 그 팀 드래퍼인가요? 팀 드래퍼 예상했던 게 2021년 25만 불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값으로 구해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전 상승. 그래서 2012년도는 2012년도 이제 잘라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움직임,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 움직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2012년도 첫 번째 반감기 전 상승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265%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0.618 라인까지 조정을 줬다. 이 C파가 A파, B파, C파가 0.618 라인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 봉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봉에서 지금 주봉 차트인데 29봉 29봉으로 봉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상승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265%, 253%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또한 똑같이 또 이제 0.618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후 반감기 전 1파 상승은 C파부터 카운팅해서 253% 상승 후에 다시 0.618 라인까지, 이게 이제 1파, 2파가 되겠죠. 2파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상승률과 기간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또한 A, B, C파의 B파 고점과 1, 2파의 2파 저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A파, B파, C파에서 이 B파 고점과요. 그 다음에 1, 2파의 2파 저점, 1, 2파, 1파, 2파, 이 저점이 0.618까지 조정받는 게 거의 이제 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조정 후 채널 하단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채널 하단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써주신 거고요. 두 번째 2016년도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80% 첫 번째 A파, B파, C파에서 이렇게 180%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1파는 168%,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고, 봉 개수는 31봉, 30봉, 그래서 봉 개수도 거의 비슷하더라. 조정 또한 이제 0.618까지 조정 줬고, 그 다음에 이제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랫꼬리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0.618까지 조정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두 번째 반감기였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앞으로 예상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박빌부님이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감기와 맞물려서 고점 후에 서서히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반감기 내년 5월 달에 맞춰서 24,000달러, 24,00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의 흐름은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거쳤던 그런 모습으로 13,900달러까지 다시 조정을 받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반감기보다는 조금 전에 먼저 고점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5월 달이니까 뭐 한 3월 달쯤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반감기 때 오히려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그림. 그래서 반감기 고점은 뭐 23,000에서 24,000불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조정 13,000불까지 조정받는 이런 형태로도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좀 더 빠른 형태로 만약에 이제 급등하게 되면 세 번째로 급격히 상승해서 내년 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중심까지 올라오는 뭐 한 23,4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조정도 빨리 받고 반감기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주고 한번 눌러주고 올라와주는 이런 그림으로도 이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과거 반감기 전에 상승이 5파 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가정.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난 그 첫 번째, 두 번째 반감기 때는 그 지난 고점과 그 다음에 그 비파 사이에서 고점이 형성됐다. 아마 이제 그 부분으로 마지막 걸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반감기 전 상승이 5파 고점 넘지 못했다는 가정으로 해서 0.618 라인이 채널 하단이고요. 채널 하단이고, 단 이 경우에 A, B, C파의 B파 고점과 이 1, 2파의 2파 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B파 고점과 1, 2파의 저점이 이 0.618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좀 더 내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뭐 박빌부님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뭐 네 가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맨 마지막에 써주셨던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지금부터 상승해서 C파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상승해서 1파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차트를 가능성이 이제 높은 시나리오라고 해서 올려주신 거 이제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반감기 이후에 상승하는 걸로 이제 그려주셨네요. 반감기 이후에 첫 번째 1파 고점을 찍는 걸로 그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시나리오 4가지 중에 없던 건데, 장기적 상승 채널 노란색 하단을 타고 상승하다가 하락 채널 붉은색을 돌파해서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내려오던 이 채널을 돌파해서 8,590불까지 상승한 후에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이 만나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7,280불까지 눌러주고, 여기 돌파한 이후에 한번 눌러준다라는 겁니다.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직전 고점 부근인 13,800달러에서 이렇게 한번 쉬어주고요. 숨고르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23,000달러까지 올라오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때는 반감기 내년 5월달 이후에 이렇게 이제 고점 1파 고점을 찍는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별우님이 총 5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현재 70.5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에서 이 내려오고 있는 초록색 50월 이동평균선까지 현재 붙여준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상승했던 1파, 2파, 3파, 4파, 5파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채널은 예전에 이제 와사비님이 올려주셨던 그 도미넌스 차트로 이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도미넌스 차트랑 약간 맞진 않습니다. 우선 이제 이 부분은 그 부분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거 박필부님이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건데,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상승 채널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상승 쐐기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물론 꼭지점까지 가진 않겠죠. 꼭지점까지 가지 않을 거라 보고, 그 전에 이렇게 공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5파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4시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4시 한봉 차트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점과 이제 이 고점을 연결해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상승 또 쐐기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그려봤을 때 지금 이 상승색이 상단 추세 지금 맞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 상단 추세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하단 추세선 맞고 다시 반등해서 이 꼭지점까지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월봉 차트에서 공간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월봉 차트 공간까지 마지막까지 붙여주고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상승 쐐기에서 아래 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이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도미넌스도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일봉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세선을 하나 그렸는데, 지난 그 고점들, 이 스웰 때 고점, 그리고 이때 이제 윗골이 길게 달렸던 이 라인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쐐기형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하락 쐐기형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해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0.19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0.197달러 이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원화로 이야기하면 232원, 231원, 뭐 232원 이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 돌파하고 그리고 이 추세선, 달러 차트에서 이 연결한 이 추세선까지 이제 완전히 돌파가 돼야지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달러 차트로 현재 이 추세선 위치는 보시면요 0.2달러입니다. 0.2달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 차트를 보겠습니다. 박필부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건데, 이 부분도 리플 지금 달러 차트에서 1시간봉 움직임과 비트코인 예전에 올해 이제 3월달, 2월달, 3월달 이때 움직임, 그러니까 작년 뭐 12월달부터 다 친다라고 하면 12월부터 이 3월 말까지 이 차트 움직임과
지금 이 리플 움직임, 이게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여기 이제 추세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 저점 연결한 이 추세선 따라서, 이 끝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되면서, 이때 이제 4월 2일부터 크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 원화 차트에서 이 꼭지점 끝까지,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꼭지점 끝까지 가기 전에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라인이 돌파가 된 다음에, 이 라인 돌파되고 이때부터 이제 상승했던 부분, 6월 27일까지 상승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차트가 이 232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했던 뭐 상승폭만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비율이 똑같이 뭐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때 하락했던 일봉에서 이 기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이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이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봉 개수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200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200이평선 지금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는데 200이평선 넘고, 지금 이제 이 꼭지점이 24일 내일 2시입니다. 내일 2시여서 그 전에 방향성을 이제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 생각해보면 뭐 아래보다는 위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기사를, 금은동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한 2가지 정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윈 연말인데 하루에 돈 빌리는 전화만 5통. 굉장히 재미난 기사인데 12월 23일 기사입니다. 지금 마윈 회장이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돈 빌리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는 연말인데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곤 한다. 뭐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 하루에 이런 전화를 5번 받은 적도 있다. 지난주에는 10명의 친구들이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뭐 일반인들처럼 뭐 마인 회장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일 테니까 아마 이제 빌려달라고 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인 회장이 한 가지 또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올해가 힘들었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매년 힘든 시기를 경험하지만 지난 몇 년은 특히 힘들었고, 올해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마인 회장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에서는 지금 일단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감각적으로 저는 그런 뭐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진짜 썩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는 큰 변화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중국 경제도 엄청난 조정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는 항상 위험과 이제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또 이제 기회로 잘 살린다라고 하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한때 3위 중국 배터리사 파산 신청, 보조금 급감에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건데, 중국 배터리 업체 CATL, 비아디에 이어서 한때 중국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였던 옵티멈 나노에너지가 경영난에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선전시 법원에 파산 및 법인 청산을 신청했다라고 하고, 뭐 완전 청산인 거예요. 그래서 선전에 있는 이 회사 공장은 최근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은 이 업체가 갚지 못한 부채는 약 우리 원화로 3조 2,6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정부 또는 뭔가 공산당이라든가 뭐 인민은행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계속해서 이제 생명을 이어나갔던 그런 좀비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런 좀비 기업들이
국가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 결국 이제 망해서 정리되고 나가야 될, 파산돼서 나가야 될 기업들을 끝까지 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자료를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중국 자동차 등록 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부터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2018년도에 이렇게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이거를 차트를 여기 이제 차트를 뭐 그리기가 안 돼서 그림판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추세선을, 이 저점 연결하는 추세선을 하나 그려보니까 2014년도부터 이렇게 약간씩 이탈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도 물론 이렇게 다시 등록 대수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2018년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지금 이 반등한 부분은 등록 대수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신년에 많이 팔린다거나 이렇게 많이 팔리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또 이제 약간 뭐 비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비수기는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장기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꺾이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게 지금 보시면 이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수기 때 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올라왔던 이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다시 성수기가 끝나고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자동차 뭐 배터리사가 망했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배터리사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 자동차 판매 자체가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금은동님이 올려주신 기사 두 가지 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이 올려주셔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성규님이 써주신 내용인데, 로스차일드 일가가 소유한 더 이코노미스트지는 2020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이제 표지, 그 2020년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더 월드 인 2020 이렇게 쓰여 있고, 이 첫 번째 빨간색 20 그리고 뒤에 초록색 20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이제 뭐 트럼프부터 해서 브렉시트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쭉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또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BTC, 여기 BTC 이렇게 보이고, XRP도 있습니다. XRP도 좀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XRP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이 비전,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 이 비전, 빨간색 비전 뒤에 또 SBI, 이제 리플사에 투자하고 있는 또 이제 회사이기도 하죠. SBI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글자 작은 걸 봤더니 좀 약간 어지럽기도 한데, 이제 읽어볼게요. 강승규님이 이제 이 표지를 해석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있는 이 더 월드인 2020에서 붉은색 20은 상한가, 녹색 20은 하한가, 주식시장이 2020년에 전반기에는 상한가를 구가하다가 하반기 때는 하한가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봤던 트럼프는 2020년도에 트럼프가 가장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드는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제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분명히 이슈를 만드는 어떤 인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브렉시트도 지금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내년 1월 달에 이 브렉시트도 현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의 발전, 도쿄올림픽, 화성, 그리고 이제 기후, 시진핑, 국내 안팎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시진핑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 리세션이란 또 단어도 들어가 있대요.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리세션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리세션이란 단어도 들어있고, 경기 침체란요.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 엑스포, 두바이 엑스포, SDGs 본드에서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연계 채권, 2019년도 세계 최초로 15억 달러의 SDGs 연계 채권이 발행되었다. 지구 온난화라는 사이비 과학을 내세워 세계 정부의 주 세입원이 될
SDGs 채권의 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은 베토벤 뭐 250주년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비전,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비전이 눈에 띄는데,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도 미치 못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지금 이 비전 뒤에 있는 글씨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SBI가 쓰여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비전 뒤에 SBI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뭐 G 렛이라고 해서 흑사병이 창궐을 예측하고 있는가. 지금 뭐 중국이 또 이 흑사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북한의 이제 핵 개발 재개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등장할 것을 예측하는 것인가. 그리고 워렌, 라파엘로 사망 500주기, 뭐 나이팅게일, 러시아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글자로 된 맨 마지막 네 글자엔 이코노미스트가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는 듯 싶은데,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 어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쟁,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발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는 듯 싶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내용을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 다음으로 또 이제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K 루이스님이 써주셨는데요.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댓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밀리 분들과는 같이 나누어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곰탱이가 올리는 암호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는 신변상의 이유로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안 좋게 볼까봐 겁이 납니다. 좋은 소식이어서 H채널에 처음으로 공유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풀어보라고 준 힌트이니 괜찮겠지 싶습니다. 진지하게 이틀 밤샜습니다. 써줬고, 이 첫 번째로 퍼스트 프라이즈라고 써있고요. 혹시 올빼미들이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퍼스트 프라이즈, 그리고 비긴스 제뉴어리, 1월에 시작한다. 코카콜라 레인보우 슬리피, 그리고 게임 체인저 라는 뜻으로 뭐 히든 핸드 역시 같은 뜻입니다. 코카콜라 애플이 히든 핸드, 곧 게임 체인저라는 뜻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번에 올려준 로드스터 3입니다. 지금 이 JK 루이스님이 올려주신 이 내용들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베어러블 가이 123이라는 그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그림과 이제 글들을 써주신 거예요. 결론은 XRP와 골드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캣은 X래핏이며 금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이 프리했던 이 키캣은 누구냐면, 데이비드 숄츠 트위터에 가면 데이비드 숄츠가 이 키캣 그림을 올렸어요. 이거에서 이 키캣, 이 어떤 이제 외국 유튜버는 보니까 이 키캣의 이 모양이 이 골드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키캣은 엑스래핏이며 금이 죄송합니다. 금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왼쪽 눈이 뚫린 데이비드 숄츠 이 사진도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는 체인지 루, 법을 바꾼다라는 것인데, 아마 이제 미국이 법을 바꿀 것을 힌트로 주는 것 같습니다. 589는 이제 589 달러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게 이제 589가 도널드 트럼프다, 이거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끼리 암호를 주고받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이 지메트리아, 뭐 게미트리아라고 읽어야 될지, 뭐 지메트리아, 여기는 이제 게마트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지메트리아 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589를 넣으면 589를 넣고 이제 계산을 누르면 여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떠요. 도널드 트럼프가 뜨고 12월 13일 뭐 폭풍이 오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그래서 589는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골드 이즈 XRP가 589다라는 겁니다. 곰탱이가 시처럼 적어놨으나 다 풀 수 있었습니다. 1월입니다. 코앞에 왔네요. 긴 기다림도 이제 끝나갑니다. 다만 아직 아리송한 부분이 이 XLMN, 스텔라 루멘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스텔라 루멘은 은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에 있는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이요.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뭐 서빙 더 퀸,
if she happens to buy. 이것도 이제 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봤던 이 게마트리아 계산 여기에 넣으면 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서 또 보내주셨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뭐 제가 이제 친 게 아니라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에 있는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에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올리는데,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 가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린 글들을 이렇게 이제 긁어서 이 게마트리아 계산, 이 gmetrics.org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여러분들도 좀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제가 이제 예전에 찾아봤던 건데, 이 퍼스트 프라이즈를 입력을 하게 되면 스플렌디드 피닉스 라이징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스플렌디드가 화려한 이런 뜻이고요. 피닉스는 그 1988년도 이코노미스 잡지 보면 그 피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기 암호화폐를 뭐 상징하는 이런 걸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불사조가 암호화폐를 잡고 있는 그게 이제 피닉스인데, 그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화려한 그 피닉스의 어떤 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 피닉스가 뭐또 리플이다 또는 뭐 스텔라 루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할 수 있는, 화려하게 이제 비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또 퍼스트 프라이즈랑 연결돼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피닉스 1988 이코노미스트를 이렇게 치면 또 퍼스트 프라이즈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연계돼서 좀 재밌기도 한데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어러블 가이 1, 2, 3을 넣으면 베론 트럼프라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이제 그 누구였죠?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데이비드 슈얼츠 그 글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데이비드 슈얼츠가 나온다거나 XRP 원 월드 커런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여기 이 게마트리아 이 gmetrics 2.5rg 여기에 어떤 단어 넣어도 뭐 암호화폐 관련된 XRP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래서 막 여러 개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제가 또 아무거나 또 찾아서 넣으면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나오진 않고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데이비드 슈얼츠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또 아니면 이제 베어러블 가이가 이야기했던 그런 데서 단어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넣어봤을 때 좀 이제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와서 그 부분이 완전 또 뭐 이렇게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도 이제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키캣 그 과자 있잖아 봤잖아요. 초콜릿 그걸 이제 입력을 하면 비트코인, 머니, 또 이제 엑스레핏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츠 아티피셜을 넣으면 이더리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재미난 게 뭐냐면 이츠 아티피셜을 쓴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아마 예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더리움 딱 한 글자만 적어놓은 그 트위터를 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일론 머스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Do you like our all 이것도 입력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게 이제 해석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트럼프가 처형될 것이다도 나오고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일론 머스크가 올린 이 올빼미 사진 있잖아요. 이 올빼미 사진 보면 이 마크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크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마크랑 또 비슷해 보인다 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있는데 트론을 넣으면 이제 $1가 나옵니다. 트론 $1. 그래서 뭐 트론이 이제 $1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이버펑크, 이 사이버펑크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 트럭을 출시하면서 트럭 출시할 뒤에 이 사이버펑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 사이버펑크를 입력을 하니까 XRP 문이라는 뜻이 떴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데, 이렇게 단어가 뜬다. Do you like our all 치면
뉴 월드 커런시가 뜨고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사업을 하면서 이 뭐 우주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많이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곤 하는데, 스타쉽 햅스 비잉 조인드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렸고, 이 글을 아까 이제 봤던 그 게마트리아 계산기 거기에다 입력을 해 보니까 XRP1 월드 커런시라는 또 이제 단어가 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린 또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스터디 더 블레이드라는 글을 썼고요. 이거를 이렇게 게마트리아 계산기에 넣어 보니까 퍼스트 프라이즈 그리고 리플 리들러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퍼스트 프라이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베어러블 가이가 이렇게 올빼미 사진을 올렸을 때 올빼미가 이렇게 트로피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트로피 안에 쓰여 있는 글씨가 퍼스트 프라이즈라는 이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모론 이야기를 올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서 강성균님하고 JK 루이스님이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를 올려주셔서 예전에 또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것, 또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재미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G매트릭스 .org 이 사이트 이제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 보시고, 뭐 데이비드 슈월츠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에 이제 올린 글들 한번 넣어보시면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